감성적 토크와 글로벌 역설, 유럽의 창조는 텅 비었고 그들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서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누려온 평화 배당금의 달콤한 결과, 즉 극도로 축소된 생산 라인이라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세계 군수품의 표준을 정립했던 그들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하루치 포탄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최근 핀란드 정부가 K9 자주포에 사용할 155mm 포탄을 대량 주문하면서도 한국의 최고 기업인 풍산 대신 자국 기업인 남모라바에 독점 계약을 준 사실이 알려지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 핀란드는 품질과 납기일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려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구매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적 생존과 정치적 자존심 사이에서 유럽이 겪고 있는 처절한 내적 갈등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벌인 대량 생산의 예술을 대한민국은 70년간의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벌인 것,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기술의 땀방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텅 빈 창고와 K방산의 지정학적 숙명, 유럽의 국방산업 기반은 지난 30년간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가? 유럽이 지금 겪는 포탄 부족 사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이 아닙니다. 냉전 종식 후 유럽은 군비를 대폭 감축하며 국방산업의 몸집을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누리는 동안 대규모 물량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숙련된 인력, 그리고 비축 시스템 자체가 소멸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경고했듯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도발을 가정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미사일인 AGM-118C, LRASM 같은 첨단 무기조차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처럼 첨단 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포탄에서도 유럽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나토가 발표한 국가방위 산업 전략을 살펴보면 유럽의 국방산업 기반이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축소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이 목표로 하는 연간 50만 발 생산 목표는 러시아와 서방의 포격전이 하루 평균 수만 발에 달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의 결과는 두 가지 역설적인 현상을 낳았습니다. 1. 가격의 급등,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현재 유럽 탄약류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비해 최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쟁 이전 2,000달러 정도였던 155mm 포탄 가격은 현재 1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 쓴 중장의 말처럼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을 채우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하자 가격이 투기적으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잇 물량의 역설. 더 심각한 것은 유럽의 방산사들이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가격만 올리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입니다. 유럽 각국이 가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돈이 있어도 포탄을 제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재래식 탄약이 동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장교들은 자존심 대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발트해를 마주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K-자움 자주포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케이크타운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부품과 탄약을 조달할 수 있다는 한국에 대한 신뢰, 즉 기술적 생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K-타운 시스템에 필요한 탄약을 제때 대량으로 그리고 약속된 품질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한국방산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이 구조적 결함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함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량 생산의 독보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가움 생태계 한국의 유럽 방어선 재건 전략 K-다움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럽 방위 체계입니다. K-다움은 자주포의 유럽 내 확산은 단순한 무기 구매, 경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북유럽과 동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선택한 공동 방위 플랫폼이자 물류 공통성이라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와 폴란드는 K 가입을 통해 거대한 포병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쿨란 자주포를 중심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구축했으며 인접국인 노르웨이도 48대의 K타움을 운용 중입니다. 핀란드만 건너 에스토니아는 총 30문의 K타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역병 숫자가 18,4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물량은 유사시 발트 3국의 방어 요새가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핀란드가 노르웨이, 폴란드와 같은 K9 포병 전력을 공유하게 되면 부품 수급 및 유지 보수, 시스템이 통일되어 전쟁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생존 마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을 넘어선 신뢰가 만들어낸 K9 생태계의 힘입니다. 이 생태계를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포탄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연간 10만 발 규모의 포탄 공장 건설을 요청한 배경을 보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포탄을 사겠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 노하우를 자국 영토 내에 이식하여 기술적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의도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비공개 발언에 따르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서유럽 방산사들이 자국 물량 우선 정책을 펴서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평시에도 대규모 포탄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시 상황에서도 높은 생산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생산 파트너십이라는 더 깊은 관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K-다운이의 성공은 결국 기술을 넘어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포병 플랫폼을 선택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한국만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대량으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비페이 유럽 국가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숙명이 낳은 독특하고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구축된 K9 생태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포탄의 수급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숨겨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 국방부마저 놀라게 한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입니다. 41일 만에 33만 발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41일 33만 발, 포탄 강국 대한민국의 압도적 능력, 미 국방부가 던진 하나의 수수께끼. 41일이라는 시간과 33만 발의 포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몇 년간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포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설득한다면 41일 이내에 155류비만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과 경외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량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목표로 하는 월 최대 생산량 2028년 8만 4천 발의 3배에 달하며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물량 월 9만 발, 수요 대비 10% 수준과 비교하면 압도적입니다. 한국의 이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1. 구조적 숙명, 지정학적 철학. 한국 포병 전력의 기원은 전쟁 억제라는 단 하나의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국토 면적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우리는 평시에도 대규모 전쟁에 대비하는 포탄 생산 체계와 비축량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포탄은 전쟁을 막기 위함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포탄 한 발 한 발은 곧 평화의 무게입니다. 1. 기술적 우위, 풍산의 과학. 한국의 압도적 능력은 물량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특히 풍산이 개발한 155EMD 사거리 연장탄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나토 표준 탄약의 사거리가 18km 수준인데 기존의 K307 탄약은 사거리를 40km까지 늘렸습니다. K307의 비밀은 베이스 빌리드, 후방 가스 분사 기술에 있습니다. 포탄이 날아갈 때 후미에 생기는 진공 공간을 일정량의 가스를 분사해 채워 넣음으로써 난기류와 항력을 감소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은 포탄의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풍산은 최근 사거리가 무려 60km에 달하는 신형 사거리 연장 포탄 개발에 성공하며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거리와 명중률을 모두 잡은 관측탕에 바른 K9 포병 전술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관측탄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 분리되어 실시간 사진 정보와 관측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실제로 모의 실험에서 단 한 번의 수정 사격으로 목표물의 50%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적 포병이 사격 후 이탈하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현대전, 특히 대포병전에서 매우 중요한 전술적 이점입니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곧 자주 국방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린 기술자들의 결실입니다. 가상해 풍산연구원 김민준 박사처럼 케이스 함경총을 개발 당시 후미 진공 현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던 고난의 여정이 이 기술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포탄 기술의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장 가동률일까요? 아니면 기술자의 땀일까요? 하지만 이 독보적인 성공의 길목에서 단 한 나라가 우리의 독점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라인메탈입니다. 다음 장은 포탄 시장의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라인메탈과의 포탄 시장 2차 대전, 한국이 독점을 깨기 위해 독일은 100만 발 클럽을 선언했습니다. 이 경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한국이 유럽 포병 시장을 K9 생태계로 통합하며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자 유럽의 자존심이자 방산 거인인 독일의 라인메탈이 강력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시장 장악을 견제하고 유럽 내 국방 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의 전략은 한국의 라인업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것입니다. 첫째, 헝가리 바르팔로타에 있는 탄약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 부지 규모를 축구장 25개의 크기에 달하는 약 46만 평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의 초기 생산부는 헝가리 방위군뿐 아니라 한국의 주력 상품과 경쟁하는 155mm 포병탄, 102mm 전차용 포탄까지 생산하여 나토군 전체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라인메탈은 더 과감한 행보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에 탄약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공장의 목표는 연간 최대 100만 발에 가까운 155mm 드론 포탄 생산입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유럽에 제공할 수 있는 물량과 견줄 만한 엄청난 규모이며 라인메탈이 100만 발 클럽을 선언하며 한국의 독점을 깨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한 물량 싸움이 아니라 Buy European이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한국의 기술 우위 및 신속성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리전입니다. 라인메탈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세우는 핵심 전략은 사거리 연장탄, 기술의 추격과 현지 생산을 통한 유럽연합의 지원 확보입니다. 새로 건설될 키이우 공장은 사거리 27.km 달하는 125mm 스마트 유도 탄약까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한국산 포탄의 진입에 앞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격적인 확장에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라인메탈의 우크라이나 공장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장기적인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전쟁 지역 밖에 위치한 한국의 생산시설, 폴란드, 스페인에 건설될 예정인 한국 공장에 더 큰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BAE 시스템즈 영국 및 바콕 프랑스과 155mm 포탄 모듈형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내에서 포탄 완제품이 아닌 핵심 구성품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작은 조각들로 유럽 방위 산업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소리 없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시장을 장악하려 합니다. 경쟁은 발전의 어머니이지만 때로는 자존심의 전쟁입니다. 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K방사는 어떤 비밀 병기로 독일의 견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기술적 승리와 시장 장악의 배경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약속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징비록, 청비루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포탄은 평화의 무게, K방산의 시대적 소명,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K방산의 유럽시장 독점 스토리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포탄이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소리 없는 방패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글로벌 평화에 기여하는 주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 안보를 재편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공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숙고의 결과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서해 유성룡이 저술한 징비록의 정신처럼 한국은 끊임없이 미래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라는 역사적 DNA를 유지해 왔습니다. 유럽이 평화 배당금에 취해 생산 설비를 포기했을 때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함,
이라는 결연한 의지 아래 포탄 생산 능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 가치로 지켜냈습니다. 41일 만에 33만 발을 생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바로 이 징비록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며 포탄 한 발 한 발이 곧 평화의 무게라는 철학의 결실입니다. K다운 자주포의 탄피 하나하나에는 다시는 전쟁을 겪지 않으려는 이 땅의 기술자들과 국군 장병들의 땀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력을 단순한 판매가 아닌 폴란드와 스페인의 생산시설을 이식하는 기술 공유와 파트너십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군사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우리 자신과 동맹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독일의 라인메탈과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한국 방산의 근본적인 강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력,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도입니다. 한국은 이제 대형 포탄 시장에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술과 신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단순한 무기거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안보의 문제 해결사이자 기술력이 이끄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입니다. K 방산이 유럽을 넘어 중동과 남미 시장까지 확장하는 그 비밀스러운 전략. 다음 영상에서는 K2 전차와 KF-21 전투기가 만들어낼 공격적인 파이프라인을 추적하며 우리의 첨단 무기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기술이 이끄는 평화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